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소피아 말러로 6살짜리 딸을 키우고 있는 28살 돌싱녀입니다. 이 나이에 6살짜리 딸을 두고 있다고 하면 사람들은 사고를 친 거 아닌가 의심부터 하지만 저는 20살 때 부모님이 소개해준 남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이러면 사람들은 제가 부유한 집안 출신이니 사업적인 목적에서 정략 결혼을 했다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잣집 딸이라고 한들 독일에서는 저처럼 만 20살에 시집가는 친구들은 정말 드문 편입니다. 부모님은 그런 야심찬 목적보다는 어차피 백수로 살 거면 결혼이라도 일찍 해라는 마음으로 저를 결혼시켰습니다. 제 또래 친구들이 취업하거나 공부할 나이에 저는 대학도 중퇴하고 친구들이랑 열심히 놀러 다니기만 했거든요. 그때는 정말 제가 봐도 개망난이었어요. 이런 저와 결혼한다는 남자가 정상일 리 없었고 상대 남자 또한 사고를 밥 먹듯이 치고 다니는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양가 부모님은 그래도 저희가 가정을 가지면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생길 거라고 기대했던 모양이지만 20살 욜로녀와 25살 바람둥이 한량의 조합은 최악의 만남이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후에도 외도를 밥 먹듯이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사랑을 기대하고 온 결혼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고 열심히 놀러 다녔어요. 저는 주변인들 사이에서 알아주는 클럽 죽순이 파티걸이었습니다. 저의 비행을 계속 참아왔던 시부모님은 딸을 낳고 나서도 제가 이런 생활을 계속하자 결국 폭발하여 저를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도 여자 만나고 다니는데 왜 나보고만 뭐라고 하냐며 대들었습니다. 서로 아예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싸우지도 않았던 부부관계 또한 남편이 시어머니의 편을 들자 점점 다툼이 늘어갔습니다. 결국 저는 이혼을 했고 어린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에도 저의 파티걸 생활은 한참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제가 정신 차리길 바랐던 부모님은 변화를 위해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제 카드는 싹 다 정지되었죠. 그리고 생활비를 받는 조건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저를 예전에 돌봐주었던 유모와 함께 생활하라고 하시더군요. 저와 오빠를 돌봤던 한국인 유모는 유학 온 남편을 따라 독일에 온 여성이었는데 5살 터울인 오빠가 한국인 유모로 인해 안 좋은 생활 습관을 많이 교정해서 부모님이 무척 기뻐하셨죠. 이때 습관을 잘 잡아준 덕분인지 오빠는 저와 달리 성실한 우등생이 되었고 결혼해서도 가정과 아내에게 충실한 가장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멋대로 사는 저를 보면서 유모가 몇 년만 더 일했어도 제가 이렇게 잘하지 않았을 거라면서 안타까워하셨죠. 그녀는 제가 6살 무렵 학업을 마친 남편을 따라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지만 아들을 잘 키워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못했던 부모님은 그 뒤로도 쭉 한국인 유모와 연락을 했었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은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유모도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상주 도우미를 해달라는 부담스러운 제안을 수락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유모는 부모님의 부탁을 흔쾌히 들어주었고 제가 한국에 있을 동안 그녀가 가사와 육아를 하는 상주 도우미로 일하게 됐습니다. 저는 잘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가서 어떻게 사냐고 했지만 부모님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일도 안 하는 백수면서 꼭 독일에 있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 타지에서 고생해봐야 정신 차리고 후회하지. 돈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한국에 갔지만 오랜만에 본 유모는 반가웠습니다. 아주 어릴 때 본 사람이긴 했어도 워낙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기 때문에 저는 그녀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한국인 유모가 살고 있던 곳은 경기도 군포시로 유모가 사는 곳에서 집을 구해야 딸을 돌볼 수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저도 군포의 아파트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군포 자체는 자연경관도 좋고 인프라도 잘 되어 있으며 조용한 도시였지만 저 같은 파티걸에게 적합한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제가 서울 같은 큰 대도시에 살았다고 해도 예전처럼 화려한 삶을 살기란 어려웠을 겁니다. 부모님은 저에게 용돈을 주시긴 했지만 이전에 제가 쓰던 것에 비하면 한참 부족했습니다. 한국 돈으로 치면 100만 원 정도였는데 적다고 보기엔 어려운 돈이었습니다. 이 100만 원이라는 돈은 월세와 관리비, 통신비, 유모가 관리하는 식비 등을 뺀 순수 용돈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는 훨씬 많은 돈을 쓰며 사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용돈이 너무 적다면서 힘들어했습니다. 명품 옷만 입던 저였기 때문에 옷 한 벌을 사니 그 돈이 싹 날아가 버리더군요. 결국 돈이 없으니 어딜 나가지 못한 저는 그달 내내 꼼짝없이 집에서만 지내야 했습니다. 유모는 이제부터라도 돈을 아끼고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면서 가계부 쓰는 법을 가르쳐줬습니다. 처음에는 귓등으로도 안 들었지만 경제적으로 쪼들리기 시작하면서 가계부의 필요성을 느끼고 쓰기 시작했죠. 확실히 돈의 내역을 적어두고 지출을 눈으로 확인하니 경각심을 갖게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2달이 좀 넘어가자 부모님은 집에서만 놀지 말고 뭐라도 배우라면서 대학국제교류원의 한국어 과정에 등록해 주셨습니다. 저는 9시부터 1시까지 한국어를 배웠고 딸은 유모와 쭉 함께 지냈습니다. 유모는 정말 놀랍게도 독일어를 아직까지 까먹지 않고 있었고 제 딸에게 독일어와
한국어 둘 다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한 번 배운 언어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독일 드라마나 영화를 자막 없이 보고 전화 과외나 화상 과외를 통해 독일어 선생님과 주기적으로 대화한다고 했습니다. 유모를 포함한 한국 사람들은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의 아이들은 늦은 시간까지 학원을 다녔고 아침에 오며 가며 인사하다 친해진 옆집 부부도 아직 아이가 없으니 퇴근 후에 자기 개발을 하겠다며 집에 오면 자격증 공부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랑 비슷한 부류의 파티걸들이나 한량인 남사친들과 놀러 다녀서 저의 삶이 뭐가 문제인지 인식하지 못했는데 근면 성실한 사람들 사이에 있으니 저의 삶에 대해서 되돌아보게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변으로부터 자극받은 저는 한국어 공부에 열정적으로 매달려 집에 돌아와서도 열심히 한국어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공부하고 남은 시간에는 딸과 함께 놀아주게 되었는데요. 저는 왜 사람들이 기른 정을 그렇게 중시하는지 알겠더군요. 딸을 어릴 때부터 예뻐하긴 했으나 기본적으로 노는 것이 1순위였던 저는 육아가 귀찮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힘든 육아는 저희 부모님과 육아 도우미의 몫이었고 가끔 딸을 위한 선물을 사오거나 적당히 놀아주는 것만으로 부모 역할을 다했다는 아니란 생각을 했죠. 저는 한국에 오고 나서야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딸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반찬이나 싫어하는 반찬, 좋아하는 애니 캐릭터, 좋아하는 장난감 등 모두 이곳에서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진짜 엄마로서의 정을 붙이기 시작한 저는 한국에 온 지 1년쯤 되었을 때 딸과 함께 국내 여행을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침 국제교류원 한국어 수업도 방학으로 쉬는 중이라 평일 오전부터 여행을 떠났죠. 그런데 아이가 뒷좌석에서 콜록대면서 기침을 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전날 저녁에 약간 기침하길래 유모가 정말 여행 가도 괜찮냐고 물어보긴 했었어요. 그러나 딸은 유모의 말을 듣고 절대 안 된다고 꼭 가야 한다고 저를 졸랐습니다. 저는 근처 휴게소에서 간단하게 비상약품을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유모가 기침약을 넣으라고 챙겨줬었는데 제가 깜빡하고 안 가져왔거든요. 저는 딸의 손을 잡고 편의점에 가 어린이용 기침약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비상약품이 지금 다 떨어진 상태라 구입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한숨을 쉰 제가 약국이 있는 휴게소를 검색해보려는 찰나 휴게소 편의점 직원이 저보고 잠깐 기다려줄 수 있냐고 말을 꺼냈습니다. 어리둥절했지만 일단 직원의 말에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빠른 걸음으로 사라지더니 잠시 후에 나타나 포장이 뜯긴 어린이용 타이레놀을 건넸습니다. 편의점 직원은 휴게소 카페에서 일하는 친한 직원 한 명이 아들 때문에 며칠 전 어린이용 감기약을 사간 게 기억나 혹시 아직 가지고 있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카페 직원은 다행히도 아들을 먹이고 남은 어린이용 타이레놀을 가지고 있었고 그 약을 저에게 건네준 것입니다. 이때 저는 그녀의 사려 깊은 마음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솔직히 손님이 약이 없어서 난감하다고 해도 그 사람의 사정일 뿐이지 직원이 신경 써줄 일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 직원은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고 자기 동료한테까지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친절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고마운 마음이 들었고 딸에게 약을 먹이기 위해 휴게소에서 점심을 먹은 뒤 편의점에 잠시 또 들렸습니다. 휴게소 편의점 직원과 카페 직원 두 분에게 음료수라도 사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뒤에서 딸과 직원의 대화가 들려오더군요. 휴게소 편의점 직원 앞에서 조잘대는 딸은 아파도 기분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직원이 딸에게 왜 기분이 좋냐고 물어보자 딸은 예전에는 엄마가 일 때문에 너무 바쁘니까 아플 때도 안 계셔서 외로웠는데 지금은 옆에서 엄마가 챙겨주니 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저도 모르게 울컥하면서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엄마가 다른 사람과 노느라 너를 못 보러 온다고 말할 수 없었던 부모님은 항상 제가 일하느라 바빠서 안 오는 거라고 딸에게 얘기해주곤 했습니다. 그 말을 철석같이 믿은 아이는 외로우면서도 엄마는 일 때문에 바쁘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겠죠. 저는 제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아오게 됐는지 깨닫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흐느끼는 울음소리를 들은 아이는 깜짝 놀라며 저에게 다가와 왜 우냐고 말하기 시작했고 직원 또한 깜짝 놀란 듯 했습니다. 저는 당황한 아이를 꼭 껴안으며 이제부턴 너에게 어떤 엄마보다도 잘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뒤 저는 이전보다 딸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육아에 더 신경 썼습니다. 저희가 잘 살고 있는지 보러 온 부모님이 저의 행동을 보고 깜짝 놀랐을 정도였죠. 부모님은 저를 한국에 보내길 잘했다면서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저와 아이는 한국에서 더 지내고 싶었지만 아이 교육 문제도 있고 저의 진로 문제도 있었습니다. 저는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백수로 살고 싶지 않았고 대학에 다시 입학하여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육아와 학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에 오지 않았더라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에게 바람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준 한국에서의 기억들은
제가 독일에 돌아가더라도 평생 동안 간직할 것입니다. 한국에서 개과천선한 개망난이 독일 부잣집 이혼녀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는 여러분의 재밌고 감동적인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든 보내주세요. 이상 클립 뉴스였습니다.